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리함수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해야 되는 게 경우의수 순열 조합이야. 근데 경우의수 순열 조합이 좀 양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1시간 만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경우의수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자, 순열 조합을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순열 조합 쪽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요. 무리함수까지 끝나면 돼요. 오케이? 무리함수까지가 끝나시면 되고 유시는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경우의수 순열 조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자 경우의수하고 순열 조합인지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경우의수가 들어가는데 경우의수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학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빠르게 갈 거예요. 경우의수는 합의법칙, 고배법칙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합과 고배법칙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겠다라는데 자, 언제 합의법칙을 사용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법칙을 쓰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고배법칙을 쓴다라고 너희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잖아.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야. 선생님이 셔츠가 있어. 흰색 그리고 검은색. 자, 바지가 있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옛날에 정말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나 이거 입고 다닌 적 있었어? 자, 달라붙는 그냥 옛날 소녀시대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매번 다른 패션으로 옷을 바꿔 입고 오고 싶어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게 말한다. 6가지요 라고 말을 해요. 왜 6가지로 계산했나요? 라고 하면 2 곱하기 3 셔츠는 2가지고요. 바지를 입은 사건이 3가지니까 2 곱하기 3으로 계산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왜 곱하기를 했느냐라는 얘기야. 왜 곱하기를 했느냐? 왜 고배법칙을 썼느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고배법칙을 쓰는데 자, 셔츠하고 바지를 입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셔츠를 오른손에 들고 바지를 왼손에 들고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쫙 하고 입어버리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시간적으로 동시에 입는 건 아닌데 왜 곱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경우의수에서 말하는 동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순서대로 자, 모두 다 해야 된다면 고배법칙을 씁니다. 즉 셔츠하고 바지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입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고배법칙을 쓴다고요. 결론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니까. 어떤 녀석이 선생님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2개 더 할래요 라고 계산했어. 5가지요. 큰일 납니다. 1개만 입은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뭔지 몰라도 1개만 입고 그냥 나오면 큰일 나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모두 다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고배법칙 곱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똑같은 상황을 합의법칙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셔츠는 흰색으로 입을래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바지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입을 수가 있잖아. 자, 셔츠는 오늘 굉장히 우울해. 에이씨, 코로나, 망할놈이, 우울해. 그래서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 그럼 바지를 3가지 입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 2개를 더 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얘들은 더 하겠죠. 이미 흰색을 입었는데 또 검은색을 입어? 그건 아니잖아. 1가지가 일어나면 끝나버려. 그래버리면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법칙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는 다 풀었어. 문제들 다 풀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등학교 때 다시 경우의수를 이제 푸는 게 좀 그렇지만 자, 간단하게 쭉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쭉 문제들 한번 보세요. 자, 마플 개념표기 1번 보시면은요. 자, 2개의 주사를 던졌어. 4배수가 나와야 돼. 밑에 풀이 봐봐. 일일이 다 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오, 정말 친절하게 주사위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직접 다 나열해서 구한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자,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보십시오.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약간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줄어들었네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주사위입니다. 처음 A, 두 번째 B라고 했어. 자, fx가 a-4 x 플러스 6이야. 자, gx가 있어. gx가 있는데 gx는 3마비 x 플러스 2야. 두 개를 합성하겠대. y는 f 합성 g를 하겠대. 그 말은 g를 x에다 좀 편하게 들으세요. 유신고 아닌 학생들은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x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자 뭐가 나오느냐, a 마사 밑에 풀이를 약간 가져올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얘가 x축과 안 만난대요.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는요, 웬만하면 x축과 만나요. 그렇지? 그렇지?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x축과 평행해야 됩니다. x축과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0이 되려면 a는 4가 되거나 B는 3이 돼야 돼. 하지만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x축과 안 만나? 이 식이 만약에 y는 0이라는 식이 돼버리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근데 y는 0이라는 식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자, y는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4면서 1이 돼야 되는데 둘 다를 만족시켜주진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알겠지? 그래서 그에 대한 풀이가 쭉 나와 있네요. A가 4 또는 B가 3이 돼버리면 됩니다.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자, A가 4일 때는 4,1부터 시작해서 4,6까지 6가지. B가 3일 때는요. 자, 1,3이라는 것은 일단 안 나왔네요. 그렇지? A가 2, 3, 4, 5야. A가 2, 3, 4, 5. A가 무슨 조건이 있어요? A가 1이 아니니까라고 나왔나 어디에? A가 1이 돼버리면 상관없는데요. B가 3이면 잠깐만요. y절편이 0이 될 수 있나? y절편 얘가 0이 되버리면 3이야. b가 3이면 기울기가 그쵸?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가 1이 아니면 a가 1이 돼버리면 a가 1이 돼버리면 y절편이 0이 생긴 건 쏘리 급하게 풀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 자, 이게 y절편이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x축과 만나게 돼버리지. 그래서 y절편이 0이 아니라 a는 적어도 1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a는 1이 아니면서 a는 4고 b는 3이니까 b가 3일 때 a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6까지. 그치? 그래서 5가지가 있게 되고요. 둘 다 돼도 되니까 4,3이 돼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세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4일 때 경우의 수를 세고 B가 3일 때 경우를 세는데 그 안에는요 A가 4이고 B가 3인 게 한 번씩 두 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공통 부분을 한 번 빼줘라라는 얘기야. 4,3을 한 번 빼주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다. 야.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풀려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A가 4일 때 또는 B가 3일 때니까 또는 합집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을 한번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A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Y절편이 0이 되버리면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자, Y절편이 자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밖에 상당히 것 같아요. 일단 뭐 신경 쓰지 않고 기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구술이 들어있대요. 1부터 5까지 적힌 구술이 있는데, 한 개를 꺼내서 다시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반복할 때에 A 플러스 BC. 자, 세 번째 문제. A 플러스 BC가 짝수가 되고 싶어요. 짝수가 되고 싶습니다. 1부터 5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짝수가 되려면은요, 짝수 더하기 짝수일 때와 홀수 더하기 홀수일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 보겠다라는 얘기고, 중요한 부분이 다시 주머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뽑아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겠다. 그 말은 법원 추측.
다시 뽑고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같은 거를 2번 뽑아도 된다, 3번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갈까? 자, A나 B, C가 곱한 게 다 홀수면 돼. A가 홀수면 1부터 5까지 몇 가지야? 3가지지. 자, A가 홀수려면 3가지. 곱해서 홀수려면 B도 홀수고 C도 홀수야 되니까 B 3가지, C 3가지니까 3 곱하기 3이야. 자, 3 곱하기 3. 얘는 A가 홀수가 될 가지수, 얘는 B, C가 홀수가 될 가지수입니다. 그치? 그런데 자,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나는 A, B, C를 전부 다 고려하는 상황이니까 A, B, C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홀수하고 홀수가 될 때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 27가지가 나오시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이때를 보시면 짝수하고 짝수가 나와야 돼. 자, A는 짝수가 3가지라고 결정이 돼 있어. 다 봐야 되니까 곱하기야. B, C에 대해서 구하셔야 되거든. B, C가 짝수가 되고 싶다면 생각해봐. 자, B, C가 짝수가 되고 싶대. 1부터 5까지 수가 있어. 그렇다면 B가 짝수이거나 C가 짝수이면 돼. 이럴 때 푸는 건 좀 복잡해. 또는을 푸는 건 좀 복잡합니다. 반대로 푸는 게 쉬워. B, C를 곱했더니 홀수가 될 때를 빼버리면 되지. 무슨 말이냐? B, C가 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요, 1부터 5까지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여서 25가지였어. 근데 거기서 빼버려. 반대로 홀수가 될 때를. 홀수가 되겠다라는 얘기는요, B도 홀수, C도 홀수일 때야. 그럼 3가지니까 9가지를 빼버리겠다라는 얘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됐죠? 그래서 총 그게 몇 가지가 나오니? 8, 20, 32가지. 자, 32가지, 잠깐만요. 짝수. A 짝수, B 짝수일 때가, 자, 가지수가 계산이 안 되니? 16, 3. 나는 48가지가 나오는데? A하고 B, C. 홀수.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도 잘 풀어지지 않네요. 그렇지? 홀수가 나올 때를 빼버리. A는 짝수가 짝수가 2가지죠. 그치? 짝수가 2가지입니다. 맞아요. 짝수가 2가지고요. 16 곱하니까 요 짝수는 지금 2, 4 2가지야. 16 곱하니까 32가지고요. 맞습니다. 32가지 이렇게 나와서 2가지를 더하시면 되죠. 좀 차분히 풀어야 되겠다. 많이 못 나가더라도 좀 차분히 풀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경우에서는 그 정확히 문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식 같은 부분들이 거둔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니야? 4번 보시면은요, 자, 한개수를 물어봤어요. x 플러스 y,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자, 얘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죠. 서로 다르지. 그리고 a, b, c 3가지가 있지. 서로 다르지. 2개와 3개가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항이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2개하고 3개가 만나는 가지수 2, 3은 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3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2번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P 플러스 Q 플러스 S 플러스 Y R 플러스 S가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3가지와 2가지를 만난 6가지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와 2가지가 만난 4가지 서로 똑같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봐도 돼. 이거 6가지 나와. 이건 4가지 나와. 총 10가지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넘어갈게요.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약수개수, 약수총합, 자,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몰라도 되고요. 유심부는 따로 해주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초등학교 간다. 중학교 때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6번 문제 길찾기 문제입니다. 그치? A가 있고요. P, Q, B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길찾기 문제 간단합니다. 1번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고 싶대요. A에서 P로 그리고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고 싶어요.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 2가지. 난 곱할 거냐 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어차피 B로 가기 위해서는
P까지도 가야 되고 B까지도 가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지어주겠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요, P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Q를 거쳐서 갈 수도 있죠.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말해두시기 위해서는 6가지, A에서 Q는 2가지, Q에서 B는 4가지니까 2개를 더해버리면 총 가지수가 나오시겠습니다. 자, 3번이 약간 복잡하게 주어진 문제지만 쉬워요. 세 번째 보시면 A에서 B를 왕복하는데 P를 오직 한 번만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로를 적어보시면은요, A에서 P를 가는데, 자, A에서 P를 가고 B로 갔다가 Q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올 수가 있겠고요. 한 번만 하고 있으니까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게 되면 P를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가지수가 있겠죠. A에서 P로 가는 것은 3가지, P에서 B는 2가지, B에서 Q는 4가지, 2가지 곱해버리시면 되고요. AQ 2가지, 어차피 또 같겠지, 경우의 수가. Q에서 B, B에서 P, P에서 A 같습니다. 2가지 더해버리시면 나오겠다. 중학교 때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7번 문제 보실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 보시면은요,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g는 10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을 구하래요. 너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할래? 가장 개수가 큰 놈에 대해서 너가 다 할 수 시작을 하면 좀 편해집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g가 1일 때 x 플러스 2y는 7이 되죠. 그럼 x, y가 뭐가 나오느냐? x가 1이면 y는 y를 기준 잡아버리자. 개수가 크니까. y가 1이면 5가 되고요. y가 2면 3이 되고요. y가 3이면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g가 2라면 x 플러스 2y가 4가 되니까요. 결국 x, y는 y가 1일 때 2가 됩니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g가 3이 되버리면 3, 3, 9 안 되겠죠. 자연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단순해요, 단순해.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문제는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넘기시면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내신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만 하려면은요, 거의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유심구만 모아놓고 나서 따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다뤘던 문제긴 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입니다. 뭐 뒤에 마플 개념 11번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수용도라는 건 뭐야? 그치?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를 자 줄로 연결시켜가지고 가지처럼 연결시켜가지고 쭉 나열하겠다. 왜 그런 방법을 쓰겠어? 복잡하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냥 나열해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인 문제가 자 A, B, C, D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자동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씩 모두 빠져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좀 뭔가 상황이 좀 복잡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나는 쭉 나열시켜버리겠다. A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나서 A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B 또는 C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B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C나 D가 나올 수가 있고, C가 나오면 D가 나오고, D가 나오면 C가 나오겠지. 이런 상황과 자, A 다음에 C가 나왔어. 이게 빠졌네. 그러면은 B 나오고 D가 나와야 되겠죠. B 나오고 D가 나와야 되겠지. 세 가지입니다. A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라고요. 그럼 B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굳이 B를 할 필요가 없죠. B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가 되겠다. 좀 내가 봐야 될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주겠다. 뭐 유명한 문제로 그 전에 마플 특강에서 나와 있는 뭐 교란, 수열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고, 경우의 수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식들이 약간 고등학교식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것만 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였어. 내가 오늘 이제 해주려는 목적은요, 너희들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얘기를 처음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한 번씩 수학하는 했으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료를 할 겁니다. 유신고는요, 좀 잘 공부해놔야 돼요. 자, 따로 분명히 시간을 내서 할 겁니다. 자, 이제 순열 조합이고요. 순열입니다. 순열과 조합. 얘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명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순열과 조합은 공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식을 증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학의 내적인 문제라고 하거든. 내적 문제가 있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외적 문제에 좀 포인트를 맞추겠어. 공식이 왜 그렇게 되고 이거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자, 하여튼간, 자,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요. 영어로 순열은 permutation이라고 불러줍니다. permutation, permutation. 자, 그리고 조합은 combination이라고 불러줍니다. combination. 그래서 순열은요, P를 쓰고 조합은 C를 쓰거든. 자, 너희들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배웠을 거야. 10명 중에서 내가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을 때와 10명 중에서 청소 당번 2명을 뽑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 10명 중에서 1명을 먼저 뽑아. 10명 중에서 1명을 먼저 뽑아. 그게 반장이야. 그 남아있는 9명 중에서 1명을 뽑아. 당연히 곱하겠죠. 둘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풀면 앞에서 뽑힌 A는 반장, 뒤에서 뽑힌 B는 부반장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청소 당번 2명을 뽑을 거야. 똑같이 10명 중에 1명을 데려와. 9명 중에 1명을 데려와. 그래버리면 이게 바로 청소 당번을 뽑는 일인가? 아니지. 그치? 기억하지?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B를 뽑을 때와 처음에 B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때가 같은 경우가 되고요. 어차피 청소는 A하고 B가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같은 케이스가 된다고. 그럼 중복이 되버리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거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이런 케이스를 조합이라고 불러줘요. 순열은 뭐냐면요, 순서에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 뽑히는 놈, 나중에 뽑히는 놈이 서로 이제 순서가 바뀌게 돼버리면 A, B하고 B의 순서가 바뀌게 돼버리면요 다른 결과가 얻게 됩니다. 즉 A 반장, B 부반장, B 반장, A 부반장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되어버리는데 조합은 2명을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2명을 어떻게 골라주든지 간에 A를 뽑고 B를 뽑으나 B를 뽑고 A를 뽑으나 같은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해. 얘를 조합이라고 한다고. 순열은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야. 순서에 상관이 있다 줄을 세우는 문제야. 근데 조합은 단순히 골라주는 문제야. 10명 중에서 2명 고르기. 순서하고 상관없어. 그냥 고를래. 이거야. 이게 바로 조합이야. 자, 일단 기본 사고는 이렇습니다. 순열은요, 배열하는 겁니다. 자, 순열은요, 배열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R개를 뽑아서, 자, 정의는 이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뽑은 놈을 또다시 뽑지 않아요. R개를 골라, R개 골라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하겠다는 얘기는 순서에 상관이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순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는 NPR이라고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배열하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조합의 케이스는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한 번 뽑은 놈을 다시 뽑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복해서 뽑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학통에서, 화문과 통계에서 중복을 배우시게 되고요. 자, R개를 골라. 이게 끝이에요. 배열하지 않아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NCR
R이라고 말해줍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라.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 배열해라 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3개 골라 세 자리 이게 말할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진짜.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중학교식으로 풀자면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문제지.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숫자가 될 거죠. 아니야. 1, 2, 5를 뽑을 때와 5, 1, 2를 뽑을 때가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나타내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부터 5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단순해요. 1부터 5까지 중에서 3개 골라라. 이렇게 말하면 3개 골라라. 그럼 어떻게 돼? 자, 공식으로 하자면 공식이 한다. 기호로 가자면 5개 중에서 단순히 3개 골라라가 되는 거예요. 골라라. 알겠어? 그럼 여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요. 똑같이 합니다. 수녀가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만 달라져요. 5개 중에 하나 가져와요. 4개 중에 하나 가져와요. 3개 남았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게 중복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1에서 5까지 중에서 1, 2, 3을 가져올 때, 1, 3, 1을 가져올 때, 2, 1, 3 가져올 때, 2, 3, 1 가져올 때, 3, 1, 2 가져올 때, 3, 2, 1 가져올 때가 다 똑같은 놈이 돼버리는 거야. 배열하는 문제는 다 다른 케이스가 돼버리지만 고르는 문제는 다 똑같아서 나눠줘야 돼. 몇 개가 갔냐라고 하면 6개가 갔기 때문에 6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내가 3개를 골랐으면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 3개를 배열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바로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거든. 3개 중에 1개, 1개 중에 2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즉 이걸로 나눠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5개 중에 3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수녀가 똑같이 계산하고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3개를 가져왔으니까 3개를 나열시키는 가지수는 무조건 3부터 1까지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자, 이게 다예요. 원래 이제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5명이 있어. 5명을 나열시키고 싶어. 나열시키는 건 무조건 순열입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써? 5명 중에서 5명을 골라서 배열하겠다. 이게 되거든? 계산하는 방법은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이야.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1까지,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해질 때는 나는 느낌표를 써버립니다.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줘요. 5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언제 쓰는 거냐? 5명을 모두 나열시킬 때 5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작은 날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을 쓰는 거야. 알겠어? 팩토리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조합도요, 마지막에 3, 2를 쓰지 않고 3개를 나열시킬 가지수로 나누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팩토리얼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팩토리얼은요, 서로 다른 n개와 n개를 짝지어줄 때, 짝짓기 할 때 n 팩토리얼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가 3명이 나갔고 여자가 3명이 미팅을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 3명과 3명이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3팩이야. 왜? 남자 첫 번째 남자가 여자 3명 중에 1명 고르고 두 번째 남자가 여자 남은 2명 중에 1명 고르고 남자 마지막 1명이 남은 1명을 골라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까지 곱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n개 짝짓기 할 때 3팩토리얼, 팩토리얼을 바로 붙이시면 돼요. 또는 3명을 배열하겠어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배열하겠어요 라는 얘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1번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는 거야.
쫙 지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씩.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그치? 이럴 때 우리는 3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써버리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들 몇 개 볼게요. 많이는 볼 수 없지만 문제들 몇 개 봐서 우리가 적용만 시키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에요. 단순한 문제들만 볼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2번, 1번. 1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회장과 짝 지어줘야 돼요. 짝 짓겠다, 배열하겠다. 뭐 A, B, C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 아니야. 순서에 상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P를 쓰는 겁니다. CP3. 10명 중에서 3명 골라가지고 배열하는 거예요. 짝 지어주는 겁니다. 짝 지어준다는 얘기는요, 배열한다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순열이에요. 계산할 방법 19, 8. 그렇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N명에서 두 번째 문제는 하지만 괜찮아. 이건 굳이 기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632번에 2번 문제를 보십시오.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앉히고 싶냐면은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5명을 앉히고 싶대요. 그치? 5명을 앉히고 싶은데, 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에 앉아야 돼요. 자, 잘 봐봐. 스페셜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경우의수는요, 항상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하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앉을 거 아니야. 홀수 자리에. 홀수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3개 중에서 일단 2개를 고르겠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짝 지어주겠지. 아버지, 어머니를 배열하겠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수녀를 쓰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앉게 돼버렸어. 그럼 3명 남았잖아. 그 3명이 남은 3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3명이 3자리에 앉은 경우는 그냥 3팩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들이 순열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03번 0, 1, 2, 3, 4가 있습니다. 1번 3자리 정수입니다. 3자리 정수 만들고 싶어요. 자, 그 말은요. 자, 3자리 정수가 되려면 0이 제일 앞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0 빼고 4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중학교 때 했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아있어? 4개가 남아있지. 중학교 때는 그냥 4개 중에 한 개, 3개 중에 한 개 이렇게 풀었잖아. 고등학교 때는 자, 4개가 남았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배열하니까 4개 중에 2개 골라 배열하기.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중학교 시험으로 풀어도 되긴 됩니다. 자, 알겠어. 자, 스페셜한 조건. 첫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그거 따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3자리 짝수입니다. 이번엔 뭐가 스페셜합니까? 짝수가 스페셜하죠. 자, 짝수가 스페셜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0이나 2나 4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0이나 2 중이나 4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0이 여기에 쓰일 때는요, 이제 여기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냥 풀면 되는데 0이 아닌 2나 4가 올 때는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마음 급해요 지금. 자, 여기에 자 0이 올 때와 여기에 0이 안 올 때를 나누어서 두 가지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0이 오게 되면은요, 0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거나 와도 돼. 즉,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배열하는데, 여기다가. 맞지?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0이 안 왔다고 치자. 그러면 2 또는 4,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쓸 수가 있어. 2가 왔다고 치자. 근데 여기는 2 썼어요. 2 썼어, 지금. 2 썼는데,
연은 뭐다? 그럼 이것도 따로 처리해야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연 빼고 세 가지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3이 왔다고 치자. 나머지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중학교식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들이 나오겠다. 세 번째 문제도 너희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수능은 내가 4번까지만 풀어줄 거예요. 4번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따로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자, 수문열에서 4번 문제입니다. 정말 경우에서 수를 잡으면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희들 생각보다 경우에서 수는 좀 쉬운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마플 개념 팀 4번이에요. 자, 보자.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 이웃입니다. 여자 이웃시키는 문제,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치? 여성 동무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만드느냐? 아니요. 3명, 여자 3명이 줄을 서 있지. 우리 어떻게 이웃할까? 너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웃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처음에 여자가 이웃할 수 있는 가지수는요, 여자가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니까 3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여자가 1명이 됐어요. 그럼 여자 1명, 남자 4명이니까 총 5명이 됩니다. 5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5팩이 되겠죠. 이게 다예요. 알겠어?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여자가 이웃하면 안 돼요라고 했어.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들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자,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상대방부터 배열합니다. 상대방부터. 남자 4명을 A, B, C, D라고 하고 A, B, C, D를 이렇게 배열합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남자 4명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가지 않냐? 그런 다음에 빈 곳이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니까 5개 중에서 잘 봐. 여기에 여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 3개를 고른 다음에 여자들과 짝 지어주면 돼. 짝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배열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5개 빈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짝 지어주겠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자들이 남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자, 기억 잘 해주시고요. 이제 조합으로 갑니다. 뭐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할 말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겁나게 잘 하고 있어요. 자, 조합으로 넘어갈 거예요. 조합 보자. 자, 두 번째. 집합 A가 있어요. A가 1, 2, 3, 4, 5, 6입니다. 자, 첫 번째. 10개 팀이, 아니구나.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구나. 자, 원소 개수 3개짜리. 원소 개수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야. 단순해. 부분집합은 1, 2, 3, 4, 5, 6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게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가지수하고 똑같아져. 이해가니?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다야. 계산하는 방법 6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를 골라봤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10개 팀 경기입니다. 자, 토너먼트라거나 자, 일단 경기를 하고 싶어요. 10개 팀이 경기할 수 있는 수는 서로 다른 한 팀과 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봐요. 정말 단순해요. 10개 팀 중에서 두 팀을 고르는 가지수만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뭐 1, 2, 3, 4, 5, 6, 7, 8, 9, 10, 10개 팀이 있는데 뭐 3하고 8을 고르면 3하고 8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5하고 9를 고르면 5하고 9가 경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냥 두 개를 고르는 가지수만큼 경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 10명이 악수하는 가지수하고도 똑같아요. 그럴 거 아니야? 10명이 서로 다른 사람과 다 악수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2명씩 골라주면 돼요. 둘이 악수해, 둘이 악수해.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3번에서 악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3번. 여자 5명, 남자 4명이 있는데요. 대표 4명. 대표를 4명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여자가 2명 뽑혀야 되고 남자가 2명이 뽑혀야 돼요. 그냥 고르는 거죠. 대표라고 했으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 그리고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버리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남자가 적어도 1명 대표가 돼야 돼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1명이 대표가 돼도 되고, 남자 2명이 돼도 되고, 3명이 돼도 되고, 4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풀어버립니다. 전체에서 모두 다 여자가 대표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고. 전체 가지수는요, 총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서 대표 4명을 고르는 게 전체 가지수입니다. 빼버립니다. 모두 여자가 4명이 다 여자인 경우, 즉 여자 5명 중에서 4명을 골라버리는 경우. 계속 작은 날파리가 내 이쪽을 공략하고 있어. 입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 자, 한 번씩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해죠? 자,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뭐, 그 세 번째 보시면, 이것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풀이 방법만 보여줄게요. 남자, 여자 1명과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래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헷갈린다.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 그치? 하여튼 맞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 풀면 돼요. 다 풀면 돼. 남자, 여자 1명씩 풀라고 했으니까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이잖아. 그러면 남자 4명 중에 1명 고르고, 여자 5명 중에 3명 고르고, 자, 남자 4명 중에 2명 고르고, 여자 5명 중에 2명 고르고, 남자 4명 중에 3명 고르고,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 1명 고르고, 얘들 다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몇 사건도 풀어도 돼요. 전체 가지수 9명 중에서 4명을 고르고 있는데, 여자들 5명 중에서 4명을 다 고를 때와, 남자들 4명 중에서 4명을 다 고를 때를 빼버려도 됩니다. 그치? 남자만 될 때와 여자만 될 때를 빼버리면 적어도 남자, 여자 1명씩은 들어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게 조합입니다. 조합이 훨씬 더 간단해요. 자, 4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납니다. 자, 4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자, 1번 수지하고 민호를 포함해서 7명 학생 중에서 라고 해서 수지, 민호 포함 7명 그 중에서 1번 수지, 민호를 모두 포함하래. 모두 포함. 그러면 일단 수지하고 민호는 무조건 와야 되니까 7명, 3명 끝나고 7명 중에서 3명 수지하고 민호는 무조건 와야 되니까 1명만 더 뽑으면 돼요. 남아있는 5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두 번째,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수지, 민호를 모두 다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수지, 민호 빼고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오면 되죠. 쉽죠? 자, 세 번째. 수지, 민호 중 1명만입니다. 1명만 포함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 어떻게? 1명만 포함이죠? 1명만. 그러면은 수지 들어오고 민호가 안 들어올 때와 수지 안 들어오고 민호가 들어올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수지가 들어오고 민호가 안 들어와. 나머지 5명 중에서 몇 명 데려와야 돼? 2명. 그렇지. 이때도 2명만 데려오면 되죠. 민호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이야. 이제 왠지 이제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가면요 정말 어려워요. 순열 조합, 경우의 부분이 정말 어려운 학문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해줬단 말이야. 자,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뭐다. 언제 합의법칙을 쓰고, 언제 고배법칙을 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유신고를 제외하고서는요, 무리함수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유리신고는 따로 이제 경우의 수 부분을 따로 이제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 만날 겁니다. 한 번씩 부를 건데 그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알겠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집에서 좀 개를 삐지 말고 중간고사 기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명도 나온 거 보니까 자,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할 거고 이제 다음번부터는요 엔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너희들 학원을 더 와야 될 거예요. 한 번씩 와서 교재 받아가야 될 거야. 알겠지? 자, 고생했어.